자,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월 4일 2시 접수 마감이죠. 설 연휴 때 작성해야지라고 하시면 이미 늦은 거고, 지금 다 작성하시고 이제 멘티 1기, 2기 분들은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해서 다시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데, 멘티 기업이시든 아니든 설 연휴 두 번째 날 아니면 세 번째 날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날은 뭐 엄청나게 폭주가 돼서 서버 느려지고 운 나쁘면 서버 터지고 파일 업로드 하다가 튕겨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마지막 날, 그러니까 2월 2일, 2월 1일이나 2일 날 업로드 완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흘 남았죠? 자, 그러면 작성하는 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아이템 찾기였죠. 요 잠깐 복습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린 캔버스 사용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지난 강의 때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빼먹어가지고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문 신청서 매뉴얼 하는 거 살짝 언급해드리고, 창업 기준표, 가점 챙기기, 우선 선발 분야, 현물 계산과 인건비 지원 한도, 청창사 업무 플로우, 총사업비 구성 요소, 네, 이렇게 좀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보신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 타겟이 사업계획서 작성이에요. 그 전에 기분 전환할 겸 이벤트 추첨 해야 되죠 또. 자, 오늘 저희 스태프들 빼고 1번 정은경 대표님, 2번 김민경 대표님, 3번 조혜주 대표님, 4번 이영우 대표님, 5번 쿨스트 대표님. 네네. 이렇게 추첨 한번 해볼게요. 5번까지. 이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 이제 5명 해가지고 추첨할게요. 시작. 3번 대표님 누구신가요? 3번 조혜주 대표님? 2주 연속? 우와, 조혜주 대표님 진짜 대박이시네요. 2주 연속 당첨. 우와, 대박. 조혜주 대표님 올해 만사 형통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스타벅스를 뭐 거의 제 상품권으로 개근 도장 찍으셔도 돼요. 자, 아이템 잡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이템 잡기. 자, 그 20대 창업자는 왜 꽃길을 가고 40, 50대 창업자는 왜 가시밭길을 가는지 설명드렸죠. 20대 창업자는 정부가 깔아놓은 로드맵대로 지도 교수와 선배들의 조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40, 50대 창업자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걸로 창업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네,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가. 그 다음에 MOT 경영, 기술 경영 말씀드렸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138개 아이템 잡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이 빠졌었는데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근데 보통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인데 4차 산업 이러시더라고요. 복습 차원에서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다른지. 4차 산업은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음에 나오는 4차 산업이에요. 네. 이게 뭔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4차 산업은 1차 산업은 농림축수산업, 2차 산업은 공업, 제조업, 3차 산업은 유통, 소매, 서비스업이죠. 4차 산업은 3차 산업의 하위 개념으로 지식 집약적 산업, 정보산업, 의료산업, 교육서비스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5차 산업은 인간의 심적으로 작용하는 산업, 패션, 취미, 관광, 레저, 스포츠, 휴양 이걸 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합된 거. 제일 쉬운 게 저기 제주도 감귤 체험농장 이런 데 가시면 체험농장이 관광상품이죠. 네, 3차 산업이고 그다음에 2차 산업 거기서 귤을 따서 바로 박스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기 상품으로 출시되기에 좀 하자 있는 거는 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조 시설이 있죠. 그래서 2차 산업. 그리고 감귤을 재배하니까 1차 산업. 그래서 그런 걸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6차 산업. 농업과 식품 제조와 유통과 판매와 체험과 관광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 이게 처음 일본에서 개념이 생겼는데 이걸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가 발명된 그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 그다음에 철강, 석유, 전기산업 확장, 전화의 발견, 전구의 발견, 추궁기 발견 이런 게 이제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제조업의 발전이죠.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혁명. 네, 그다음에 컴퓨터 기술, IT 기술 이게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연결, 탈중앙화, 공유, 개방 이런 아이템이고요. 이런 개념이고요. 아이템으로는 로봇,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 프로그래밍, 혁명공학,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등 이런 걸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의미 아셨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과 4차 산업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은 DNA 플러스 우리나라가 현재 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은 DNA 플러스 빅3예요. 거기다 한국판 뉴딜이 추가됐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네. 요게가 큰 카테고리고 외우기 쉽게 그냥 DNA 플러스 빅3라고 표현을 하고 세부 분류로 이렇게 138개 아이템을 나눠놨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분야별로 세세하게 다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OT 경영이고요. 기술 경영. 그 다음에 MOP 경영은 정책자금 경영이에요. 매니지먼트 오브 팔러시 펀드. 그래서 이 MOT와 MOP가 결합을 해서 정부의 보조금, 정부의 융자, 정부의 출연금을 유치하자. 이게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정부가 다행히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풀었고 물론 택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산업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수혜를 본 기업과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진짜 쫄딱 망한 기업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니까 코로나 때나 뭐 평소나 비슷했는데 일반 점포를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쫄딱 망했죠. 예. 그래서 이게 정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재정 의존도가 코로나 끝나고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도. 네. 그래서 MOT 경영, MOP 경영은 앞으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개념이다. 저는 마땅한 기술이 없는데요, 우리 회사는. 네. 억지로 꾸겨서 만들으셔야 돼요. 기술이 없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꽃길 걸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아이템을 잡았어요. 4차 산업혁명 아이템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툴로 린 캔버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린 캔버스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칸을 손으로 그리시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하시든 이 양식지에다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채워 놓다 보면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디에다 뭘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작성하는 법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린 캔버스를 작성할 때 첫 번째는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번이냐 여기가 3번이냐 아니에요. 1번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오고 4, 5, 6, 4, 5, 6, 7, 8 뭐 이렇게 4, 5, 6, 7, 8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잘 보세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3가지를 나열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왜 이걸 창업했느냐, 어떤 목적에 있어서 이걸 창업했느냐라는 거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창업했는데요. 그러실지라도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했다는 구실을 만드셔야 돼요. 명분, 대의적인 명분이죠. 그래서 현재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3가지를 일단 적어보세요. 여기다. 네, 이걸 적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안 쪽에 가셔가지고 현재 이런 문제들을 접한 고객들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대안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쪽에 쓰는 거예요. 네, 쓰는 거고요. 그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2번 이쪽에 있습니다. 고객 세분화. 내가 접근해야 될 고객, 내가 주로 공략해야 될 고객을 세분화합니다. 저희 회사 물건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우수한 아이템입니다. 네, 이러면 사업계획서 탈락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좁고 깊게 타겟층이 형성되어 있어야 사업계획서 선정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심사 기준이 그렇거든요. 고객이 정확히 타겟팅 되어 있는가라는 게 심사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타겟 고객을 세분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초중반 여성 MZ 세대를 타겟으로 하겠다. 아니면 50대 후반 대기업, 잘 못 들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50대 후반, 50대 중후반 기업 퇴직자를 위한 창업 스쿨을 운영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타겟팅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을 정확히 세분화해서 나열하고요. 세분화할수록 더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쪽 얼리 어답터에는 만약 그 고객이 내 고객이 된다면, 그 가망 고객이 내 고객이 된다면 '나는 이런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고객이 내가 원하는 최상의 가장 이상적인 고객이야.' 라는 걸 여기다 써 주십니다. 얼리 어답터에다. 그리고 3번 이제 가치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은 이런 걸로 그냥 아쉽지만 이런 걸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나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안을 하겠다. 우리 사업의 핵심 메시지. 네, 누구나 받아들일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한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당신은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뭐 CEO 모임 같은 데 가면 일어서서 자기소개하면서 뭐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10초, 20초 스피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내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한 문장의 단어, 한 문장. 네, 그거를 이 가치 제안에 써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창업 아이템이니까 무슨 기술이 쓰였는지 그걸 꼭 써 주셔야 돼요. 인공지능 기반, 네,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 아니면 뭐뭐를 위한 O2O 플랫폼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기술 내용을 써 주셔야 돼요. 그게 3번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시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유사한 업종을 구사하는 회사들을 쓰셔야 돼요. 네. 이거 대한민국 최초 우리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탈락. 네, 그거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오션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없는 바다,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경쟁사가 있는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좋아해요.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 시장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네,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이제 4번. 자, 그러면 이런 고객들에게 이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써주시기. 솔루션은 기술이 들어간 솔루션이에요. 네. 인공지능 솔루션. 뭐, 아니면 뭐 5G 솔루션. 아니면 빅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 세 가지 이상 적어주시고. 솔루션. 이게 결국 그 사업 예산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이상을 적어 주셔야지 개발 일정을 쓸 때 어려움이 없이 쭉쭉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널. 그럼 이렇게 개발된 솔루션을, 나의 사업 아이템을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이냐. 자, 누구한테는 2번에 정했죠, 우리가. 타겟 고객을 세분화한다 그랬잖아요. 5번은 어떤 채널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 고객에게. SNS를 이용할 거냐, 유튜브를 이용할 거냐, 뭐 온라인 마케팅을 이용할 거냐, 뭐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앱을 만들어서 뿌릴 거냐, 아니면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할 거냐, 뭐 이런 접근 방식, 아니면 쇼핑몰을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채널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상품 또는 내가 서비스하는 아이템, 그걸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채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 계획서에서 이 채널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막상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뭘 통해서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망한 거예요. 사업계획서 쓸 게 없어요 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하셔라. 이게 중요합니다. 5 번.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이제 수익 흐름이에요. 매출원. 내가 가진 이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이 어디서 발생한다. 판매하면 그 매출, 판매 매출 아니면 뭐 서비스 제공 수수료 아니면 서비스 중개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매출원을 나열하세요. 어떤 매출원을 통해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차분차분 설명해 줘야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도 좋고 내가 수익을 장차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6 번에는 수익 매출원을 나열하고요. 7 번은 이제 나갈 돈, 고정비와 변동비. 뭐 고정비는 뭐 시스템 구축비, 플랫폼 운영비 이런 거, 인건비, 임차료 이런 거 다 고정비죠. 그러니까 안 팔려도 내 물건이 안 팔려도 계속 나가는 비용이 고정비. 그다음에 변동비는 마케팅비, 홍보비 이런 아니면 연구개발비 이런 것처럼 투자하면 할수록 더 큰 수익이 발생하지만 여기에 투자가 물건이 안 팔리면 이 서비스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변동비라고 해요. 그다음에 7 번까지 왔어요. 8 번. 8 번이 이제 핵심 지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수익원을 통해서 이런 수익원을 통하고 이런 지출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숫자만 관리하면 우리 회사의 영업 현황, 매출 현황, 전망, 비전을 예측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 예를 들면 뭐 카카오 택시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 가입자, 카카오 택시 가입자 수, 이용자 수, 그다음에 가입된 택시의 수. 이게 핵심 지표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하루에 발생하는 콜 수. 카카오톡으로 인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콜 수. 이런 게 핵심 지표가 되겠죠. 그런 숫자들을 쓰는 겁니다. 한 2-3개 정도 써 주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얘를 이걸 인제 정량적이라고 하는데 정량적 관리 지침을 써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숫자만 이거 이상으로 유지하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만약에 이 숫자가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숫자. 이걸 핵심 지표로 써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9 번째가 경쟁 우위. 내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타사와 다른 점, 타사에 비해서 우월한 점, 타사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거를 써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9 가지 아이템을 쓰면 청창차 사업 계획서 이틀이면 씁니다, 이틀. 근데 이 아이템이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면 청창사 사업 계획서 한 달 내내 써도 안 돼요. 작년에 청창사 준비하려 했다가 결국은 제출하지 못하고 올해 또 준비한다는 대표님을 면담했었거든요. 아직도 틀도 못 잡으셨어요. 1 년을 고민했는데. 예, 이런 툴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이런 툴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지금 청창사 사업 계획서 이미 쓰신 대표님도 계세요. 뭐 조혜수 대표님이나 또 한 2-3 명의 대표님은 이미 청창사 계획서를 다 쓰셔서 저희들한테 인제 중간 점검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대표님들도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 정리를 해 보시고 혹시 기존에 작성했던 거에 추가할 게 있으면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안 쓰신 분들은 꼭 이거부터 먼저 작성하십시오. 자, 청창사 마감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2 월 4일 2시 마감이에요. 이 열흘 남았으니까 이 린 캔버스 구상하는 데 하루,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사업 계획서 초안 작성, 그리고 중간에 검수 받으세요. 저희들한테. 예. 멘티 기업분들은 저희들한테 검수 받으시고 저희들이 코칭해서 드리면 그거 반영해서 또 사업 수정하시고 그렇게 한 3 번, 4번 수정 과정을 거치면 이제 사업 계획서가 정상적인 사업 계획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아이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라면 굳이 뭐 없는 기술을 갖다 붙일 필요가 있어? 그렇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당첨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꼭 기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린 캔버스 제가 인제 이틀 전에 한 대표님 코칭하면서 짜 드린 그 린 캔버스 실제 작성 사례예요. 네. 이제 에듀테크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객들한테 이런 가치를 제공해서 이런 솔루션으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수익 흐름을 가지고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이 핵심 지표 관리를 통해서 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요런 식으로. 네. 또 하나 이해해 볼까요? 네. 이건 카카오 택시인데요. 카카오 택시 다 아시죠? 한 번씩 써 보셨죠? 자, 카카오 택시가 창업할 때 요렇게 썼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도 결국 요걸로 태동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콜택시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길바닥에서 손 들고 택시 잡거나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역삼동 더블 막 그러면서 택시 잡은 거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길바닥에서 택시를 잡는 게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탑승 위치 설명이 어려워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설명해야 되는데 나도 여기 처음 와 봤단 말이에요. 여기 주변에 무슨 간판이 보이거든요. 무슨 간판 건너편에 있고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도 헤매고 고객도 헤매고 그죠? 이게 설명이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가 콜을 했던 택시가 어디서 얼마큼 오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그 택시를 타면 우리 집까지 얼마가 대충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존의 문제점이었어요.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야 될 거고요. 우리 사업 모델은.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누가 될 것이냐. 네. 그 2 번이 고객군. 택시 이용자, 택시 운전자예요. 그죠? 택시를 이용하는 유저.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 운전사. 네. 이게 고객이. 그죠? 그리고 인제 요 밑에 인제 얼리 어답터 쪽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바로 앱을 다운받아서 시범적으로 택시를 한번 호출해 보고 그래서 이용을 해본 다음에 그 후기 이용 후기를 신나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자기 결제 카드까지 등록을 해서 자동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은 유저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들한테 홍보해 주고 "너도 써 봐."라고 해 주는 유저들. 그 사람들이 원래 어답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사업 모델의 얼리 어답터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 이거죠. 3 번.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바일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 그죠?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바일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 이게 우리 회사 사업을 한 줄로 표현하는 가장 명료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한 줄로. 그리고 요 밑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을 이쪽에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 번 솔루션.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냐? 첫 번째, 탑승객 위치를 자동 인식하는 솔루션. 이게 인제 GPS 기반 위치 파악 솔루션이 되겠죠. 탑승객 위치 자동 인식 솔루션. 두 번째, 택시 도착까지 예상 시간 및 경로 조회. 네. 이것도 역시
GPS 기반 택시의 GPS를 추적하는 거죠. 택시 GPS 기반 그 경로 서비스, 경로 부족 서비스. 그래서 여기에는 지도라는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지도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차량을 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까지 얼마나 걸릴지, 교통 트래픽을 감안한 도착 예상 시간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상 금액 및 내가 탑승하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예상 시간, 그걸 제공하는 솔루션. 네. 그러면 이제 맵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카카오는 이미 맵이 있었죠. 카카오 맵. 참고로 카카오 맵은 그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M&A해서 취득한 거예요. 네, 아시죠? 그 앱 이름이 뭐였지? 김기사였나? 김기사 앱인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를 인수했어요, 카카오가. 그게 신의 한 수가 됐죠. 그걸로 인해서 카카오 맵이 나왔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나왔고, 카카오 택시가 나왔고,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가 나왔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비스가 나왔죠. 그거 카카오 맵 기반으로. 카카오한테는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게 솔루션이고요. 저는 이제 채널을 5번으로 잡았는데 이 아이템 창업자는 채널을 9번으로 잡았네요. 어쨌든 제가 한 방법대로 채널부터 볼까요? 그러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한테 확산할 것이냐. 카카오 택시 앱을 만들어서 앱을 통해서 수익원을 창출하겠다. 고객은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우리는 그 앱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게 채널이죠. 그 다음에 수익원. 스마트 호출 건당 1,000원 받겠다. 그죠? 이거는 고객 유저한테도 일반 택시는 안 하고 왜 무슨 블루 택시인가? 그 택시는 1,000원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익 모델이 생긴 거고 운전기사분들한테도 1,000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죠. 그게 이제 수익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수익원이 이러면 이 회사의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플랫폼 구축비, 그 다음에 운영비, 서버 비용, 사무실, 임차비, 인건비. 이게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든 안 하든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인건비, 경비, 그렇죠. 홍보비, 이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 회사가 관리해야 될 핵심 지표는 택시 가입 건수만 관리하면 돼요. 그죠? 우리 회사는 택시 가입자 건수랑 스마트 호출 발생 건수만 알면 돼. 그게 결국 수익이 거기서 나오니까. 가입 택시 수 많아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어디서나 택시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스마트 호출 건수. 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택시 기사랑 매칭되는 비율이 높아질 거고 그게 결국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 지표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 지표를 들자면 이제 매칭 비율, 콜 대비 택시 매칭 비율, 이런 것도 하나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 카카오 맵과 카카오 페이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카카오 맵이라는 강력한 GPS 솔루션이 있고 카카오 페이라는 자동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4천만 명? 카카오톡 사용자가 4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4천만 명의 카카오톡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카카오 택시랑 붙었다가 망한 회사가 이제 티맵 택시. 대표적으로 티맵 택시가 있죠. 이 티맵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경쟁 우위가 결국 여기서 양적인 그 확보에 있었다. 이렇게 링캠퍼스 작성하는 예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도구, 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도구인 링 캔버스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한 장의 지금 이 양식지, 이 한 장의 양식지에다가 여러분의 사업 모델을 쓰세요. 어디가 1번?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거 하루, 진짜 최대 고민해도 하루면 돼, 하루. 여기도 무슨 솔루션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즘 구글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와요.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슨 솔루션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구글에 찾아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검색 기술만 잘 발휘하시면 양식 채우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예비 창업자들, 이 5개는 다 예비 창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사업자가 이미 있는데 청년인 대표님들만 된다. 그게 이제 청창사예요. 오늘의 아이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업력이 3년 이내인데 청년이 아니야. 나이가 더 많아. 그러면 여기 초기 창업 패키지로 하시는 거예요.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이 아예 없어. 그러면 신창사, 청창사, 예창팩, 그 다음에 생협창 이렇게 4가지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보조금, 그러니까 융자 출연금 보조금이 있었죠. 정책자금은. 융자는 그 중진공이나 기보신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대출 받는 거. 그 다음에 출연금은 R&D 사업계획서 쓰는 거죠. 정부에서 연구개발자금 받는 거. 그 다음에 보조금은 고용지원금, 그 다음에 이런 창업지원사업. 네. 이거 뭐 보조금 2천만 원 주겠다, 보조금 1억 주겠다, 보조금 1억 주겠다, 뭐 이런 거. 이런 보조금 사업, 그 다음에 고용지원금, 그 다음에 바우처, 네, 수출 바우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자, 청창사 공고문과 양식과 매뉴얼을 알려드리고요. 모집 공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청서, 이게 이제 양식지죠. 양식지. 아무것도 없는 빈 양식지. 하지만 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양식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양식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관리번호, 이거는 이제 청창사 담당자가 기재한다. 그래놓고 이 파란 글씨 그대로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지우셔야 돼요. 네, 파란 글씨는 다 지우고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돼 있죠. 네, 요거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신청인 이름 주시고 서명 하시고, 요건 까만 글씨로 바꿔주시고, 네. 요것도 까만 글씨로 바꿔주시고, 여기다 해당 사항 있으시면 까만색 네모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제출 날짜, 신청인, 사인.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여기 가이드라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본문은 8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권장한다. 그리고 뒤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본문을 8페이지에 맞춰라 이거예요. 7페이지도 감점, 9페이지도 감점. 네. 8페이지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심지어 일부 바우처는요. 이 정해진 페이지를 초과하면 아예 탈락해요. 아예.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뭐 탈락은 안 시키더라고요. 청창사는 탈락은 안 시키는데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내용이 암만 좋아도.
그다음에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해라. 그다음에 검정색 글씨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여기 기본 양식지에 있는 목차나 표는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행추가는 가능하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해라. 필요시 사진과 이미지 또는 표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사업화 과제명, 입교 후 진행하고자 하는 창업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서 AR을 활용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기술 들어갔죠. 예, AR 기술 들어갔고 견적 산출 솔루션이라는 이제 개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신청자 성명 한글로 기재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다음 밑에다가 생년월일 적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성함, 밑에 생년월일. 요 형식으로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파란 글씨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검정색 글씨로 바꿔주셔라. 검정색 글씨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별 적어주시고 회사명, 창업하신 분들은 회사명 적어주시고 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워놓으시거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라고 써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써주시고 만약에 법인이시면 법인 등록번호 써주시고 없으면 이 파란색 글씨 그냥 지우고 공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개업 연월일 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연월일 적어주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 제일 뒤에 있는 회사 성립 연월일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왜 사업자 등록증을 있는 날짜가 아니고 이걸 쓰냐면요. 법인 사업자에게 등기부 등본은 우리 같은 자연인에게 출생신고해서 주민등록 번호 부여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법인 등기는 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가 기준입니다. 네. 보통은 동시에 내지만. 그래서 사업자 넷 중에 해당되시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뭐 개인 사업자의 단독 대표다. 법인 사업자의 단독 대표다. 아니면 공동 대표 또는 각자 대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업비 구성 계획. 제가 지난 시간에 사업비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정부 지원금 이거 7천만 원 쓰지 말고 얼마 쓰라고 그랬죠. 1억 쓰라 그랬죠. 네, 1억이면 100 100만 원 되겠죠. 또 이거 다 글씨 전부 다 까만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그 대응 자금이 30% 그랬죠. 뭐의 30%? 이 합계액의 30%. 이것 그 정부 지원금 3억과 내 대응 자금의 합이 1억 4,200 얼마였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1억 4,200만 원이라고 치면 현금은 총 사업비의 10%, 선물은 총 사업비의 20%. 그래서 여기 1,400만 원, 여기 2,800만 원. 선물은 뭐다? 인건비로 계상한다. 현금은 뭐다? 말 그대로 현금을 통장에 입금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정부에서 3억 줄 테니 너도 현찰 1,400만 원을 넣어.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주요 성과 볼게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적어주시고 없으시면 네, 적을 필요가 없죠. 주요 성과 고용을 몇 명 했냐. 매출은 얼마를 했냐. 전년도. 수출은 어떻게 했냐. 투자는 얼마를 했냐.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지워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특허. 그래서 그 특허 내시는데 지금 열흘 남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딱히 기술이 없는 경우에 제가 셀프 특허 출원 솔루션 강의해 드렸죠. 그거 들으시고 특허 출원하셔서 여기다 적으세요.
네, 한 4개, 5개 적으세요. 요거 표 늘려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꼭 특허를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별다른 게 없더라도 특허가 물론 가점은 등록 특허만 가점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등록은 안 됐지만 출원하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네, 가점은 없지만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꼭 특허 출원하세요. 특허 출원 강의 멘티 기업분들 아시죠? 제 강의 다시 보기 가셔가지고 특허 출원 강의 들으시고 특허 출원 꼭 하세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 사업화 실적. 이게 이제 R&D거든요.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 최근에 R&D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성창사 지원 기업이 R&D를 이미 수행했던 기업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사업화 중복 지원 검토 확인사. 그래서 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 실적. 그래서 중기부, 산자부, 뭐 고용노동부, 뭐 환경부, 뭐 이런 데서 R&D 또는 창업지원사업. 그런데도 이제 창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청창사는 중기부 사업이에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중기부 사업인데 다른 부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선정된 이력이 없다. 다만 한번 올해 같이 지원해 볼 예정이다. 그런 건 안 쓰셔도 돼요. 네, 지원 예정인 건. 일례로 지금 2월 달에 이제 예창팩 공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 예창팩 쓸 건데? 여기다 예창팩 미리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예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요약 페이지가 사실 저도 심사위원이지만 심사위원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 사업화 과제명. 네, 이거 과제명 보고요. 그 다음에 눈이 가는 게 이거예요. 요약표. 아,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그럼 이거 봐요. 그냥. 이거 봤는데 여기서 작성 수준이 좀 형편없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에 보지도 않아요. 네, 뒤에 안 보고 그냥 감점. 여기서 심사평가 요소. 뭐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뭐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이거 보고 써요. 이쪽에 보고 부족한 점 도출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페이지를 잘 쓰시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심사위원으로서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심사위원도 여기만 본다고. 여기를 봤는데 이거 봐라? 이거 재밌는 기술이네? 그럴 경우에 뒤를 봐요. 네. 근데 여기 딱 읽어봤는데 뭐 뻔해. 근데 나름 논리적으로 썼네. 그럼 서류 통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업화 과제 어떤 핵심 기능이 있는지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지 네. 간략히 기재를 이거 쓰기 막막하시다고요? 이제 막막하지 않으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링캔버스를 배웠거든요. 이거 배웠잖아요. 예.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요거 알면 요거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사업화 과제를 소개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뭐뭐 하는 뭐뭐뭐 뭐 AI 기반 뭐뭐뭐 솔루션 아니면 뭐 AI 기반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뭐 무슨 솔루션 뭐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필요한 기능 같은 거 다 적어서 이 링킨버스에 적었던 내용을 그죠? 이 링킨버스 내용을 좀 확대 생산해서 좀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읽으면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지 명확히 알 수 있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이 차별성은 링캔버스의 어디에서 가져오면 될까요? 링캔버스 볼까요? 차별성 여기 있죠. 대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대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이제 비교 기업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쟁 우위에서 비교하는 우리의 우위 요소. 네. 이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차별성. 그다음에 국내외 목표 시장. 그래서 여기서 이 목표 시장, 고객 세그먼트를 자세하게 써주시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수출 계획을 꼭 써주세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앞으로 수출할 거라고 꼭 써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 점수가 0이잖아요. 수출 점수가. 근데 대충이라도 쓰면 0점은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에 국내, 해외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 시장과 판매 전략을 씁니다. 네, 여기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하는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그걸 프린트 해놓고 그걸 파워포인트로 따라서 그리세요. 네. 찾아드릴게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성도 이런 식으로 구성도라는 검색어만 더 추가해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플랫폼 구성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이 사업계획서 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알아보기 쉽게.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고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구성도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수익 모델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나의 타겟 고객이 딱 들어가 있는 구성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축해 놓은 웹사이트 캡처 화면, 그 다음에 내가 구축해 놓은 모바일 앱 캡처 화면,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내가 추구하는 이 사업 모델, 이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데이터의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볼까요? 여긴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 이거 논문인가 보네요. 여기 있네. 이렇게 이런 그림 해볼까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 구축. 아 이거 그냥 따라하면 되겠네. 네. 이거 근데 이걸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니까 파워포인트 여셔서 요거 그냥 똑같이 보고 만드세요. 그럼 요런 거만 또 다른 데 거 가져오시고 나랑 비슷한 거 이거 비슷한 거 가져오시고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 괜찮은 모델이 나온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하는 거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활용해라. 이렇게 4개면 냈다 넣으시고 그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 제일 처음 보는 게 그림이에요, 사실. 만약에 가로로 긴 그림이다 그럼 이 두 셀을 통합해서 하시고 세로로 긴 그림이다. 그럼 셀을 이렇게 세로로 통합해서 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과 도표와 그림은 여기 요약 과정뿐만 아니라 이 진짜 본문에 가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본문은 몇 페이지로 제가 적으라고 그랬죠? 네, 8페이지. 8페이지로 맞춰서 작성하셔라.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8페이지 이내.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라. 8페이지 작성하라 그랬는데 막 12페이지, 13페이지 내신 분들 있어요. 예, 심사하기에 정말 짜증납니다. 예. 이거 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만큼 쌓여있는 사업 계획서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6시간 동안에 이만큼씩. 미쳐요 아주. 뭔 소린지 막 도통 알 수 없을 때 있죠. 막 사업 계획서 써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인식, 첫 1이 문제인식, 2가 실현 가능성, 3이 성장 전략, 4번이 팀 구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증빙 자료예요. 자, 보세요. 3번, 4번 제가 심사 기준에서 지난주 강의에 심사 기준 설명드릴 때 1, 2, 3, 4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1, 2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문제인식. 네. 그 린 캔버스로 보면 이거죠. 문제인식. 이런 문제가 있고 기존 고객들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한 솔루션이 필요해졌다.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네. 이걸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 쪽에다가 써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스토리텔링으로 써주세요. 네. 스토리텔링.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런 서비스가 없나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비슷한 건 있어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서비스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개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그래서 개발 동기를 써주시고 제품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네. 그래서 이 제품 또는 이 서비스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 고객의 니즈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를 왜 이걸로 하면 혁신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지 그걸 설명하시는데 린 캔버스에서는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경쟁 우위와 솔루션을 적절히 섞어서 쓰셔야 될 거예요. 그죠? 린 캔버스의 그쪽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나름 소설을 쓰시는데 스토리텔링에 입각해서 결론부터 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질 것 같아. 이런 계획으로 진행할게. 네. 그래서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결승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잖아요. 기승전결할 때 동기, 기.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 이것도 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결이 나오기 위한 준비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 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만들 테야. 나는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결론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난 이걸 만들 거예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이러이러한 스펙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개발 방안,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개발 아이템을 추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이런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 사업비 계획, 시장 진입 계획, 국내 내수 시장, 해외 진출 시장. 이렇게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역량, 수출 역량, 그다음에 수출 분야 핵심 인력 현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성장 전략에. 그러면 이게 기, 이게 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실현 가능성 결. 얘가 승이죠, 승. 어떤 성장 전략으로 하겠다. 네.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향후 전망은 이렇다. 이런 거 써주시고 기, 결, 승, 전. 전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팀을 구성해서 어떤 스케줄로 하겠냐 이거. 이게 이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는 이러이러한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내가 같이 할 직원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 인원 및 고용 계획에 있는 이 직원들이 이 사업 모델과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대표자 본인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라 했죠, 제가? 예, 특허 출원하셔서 보완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더 가점을 받으려면 등록 특허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 특허는 없지만 특허 출원하면 뭐가 좋을까? 기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 그다음에 추가 고용할 직원, 그다음에 업무 파트너, 협력 기업, MOU 맺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증빙에서 말씀드리겠지만 MOU 협약서를 만드세요. 그냥 여기다가 무슨 기업이랑 제휴할 예정임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너무 식상해. 그래서 그 기업과 MOU 체결한 현황을 넣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예비 창업자분들 있잖아요. 예비 창업자분들 대표자밖에 없어 쓸 사람이. 근데 현재 재직 인원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예비 창업자니까. 그럼 고용 계획을 쓰시는 거예요. 팀원으로. 나랑 같이 창업해서 같이 스타트를 할 직원을 고용 계획 쪽에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재직 인원은 0명, 추가 고용 계획 여기에 이제 몇 명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원 현황 및 역량. 현재 여기 직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긴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추가 인력 고용 계획. 나는 창업 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겠다. 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창업을 못한 사람은 직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업할 친구는 있는데 그 사람이 직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파트너 MOU 리스트 쭉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술 보호 노력 이쪽에 가셔서는 딱히 없어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기술 보호 노력, 기술 보호 방안 이렇게 검색하시면 엄청 나와요. 엄청. 여기 그냥 베껴 쓰세요. 그냥 기술 보호 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침, 기술 보호 매뉴얼 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갖다 그냥 쓰세요. 네. 너무 많아서 줄여 쓰기가 곤란하실 정도로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품 서비스의 보호 방안 및 운영하고 있는 자체 기술 보호, 보안, 관리 체계. 그래서 보안 담당자 지정해라. 이거 그냥 쓰세요. 여기에 보안 담당자 지정하라 했으니까 기술 보호 노력에다가 보안 담당자 지정. 누구누구가 보안 담당자가 될 거임. 기술 보호 교육. 또 쓰세요. 여기다 2번 기술 보호 교육 실시 예정. 3번 보안 규정 마련. 4번 기술 임치 도입. 그다음에 뭐 6번, 5번 출입 관리 기록 유지, 세콤 설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서 좀 보완해서 쓰시면 이건 뭐 완벽합니다. 네. 이거만큼은 감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쓰세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회사 형평에 맞게 좀 변형해서 쓰세요. 우리 경영 성과급 지불하겠다. 우리 직무 발명 보상제도 도입 예정이다. 우리 사주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써 있어야 돼요. 이 회사는 스톡옵션 실시하는 회사라고. 근데 등기부 등본에 반영하겠다.
아니면 예비 창업자면 나는 스톡옵션 제도 만들 거다 직원들을 위해서. 이익을 같이 나눠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거 하겠다 우리도.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공제회. 여기에 가입하겠다. 대표님이 이제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공계 출신이고 기술 창업을 한 분이라면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가입했다는 증빙서를 첨부하시면 아주 좋죠.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게 이제 그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이제 뜨는 아이템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 회사에 마련해주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우리 회사가 도입을 했다 또는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생활균형제도. 그래서 그 고용지원금 나오는 것 중에 일생활양립이라는 고용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탄력근로제, 시차근로제, 뭐 그다음에 재택근무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쓰세요 그냥. 우리 할 거라고. 그러시면 얘도 만점이에요. 만점. 다 하겠다는 거를. 그다음에 성과공유제. 우리는 내일 채용공제, 스톡옵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근로자들과 나누겠다. 여기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파란 글씨를 까만 글씨로 바꾸시고 이렇게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거 세우시고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숫자적으로 수정하셔서. 그 다음에 지역특화 아이디어 기반 사업 추진 계획. 그 특성화 분야에 지원하신 대표님들, 특성화 분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뭐 구리 본교는 뭐뭐뭐, 안산 본교는 뭐뭐뭐, 서울 본교는 뭐뭐뭐, 그다음에 뭐 충남은 뭐뭐뭐, 미는 아이템 쭉 했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사업 추진 계획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화 아이템이거나 지역 주력 산업 아이템이 아니면 여기 쓸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 특화 아이템도 아니고 특성화 아이템도 아니야. 그럼 여기 쓸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뭐 서류 심사 다 당연히 탈락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은 정원에 그 할당된 정원의 20%만 이쪽에서 이거 아닌 것들을 뽑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가실 거면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문화 등을 신기술 또는 최신 트렌드와 결합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기술 없다고요? 만드세요. 어떤 기술이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신청 과제가 지역 특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라. 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탈락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 꼭 쓰세요. 특성화 분야로 하든 지역 특화 분야로 하든 여기는 꼭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증빙자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양식지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그죠? 요거 가이드라인. 작년 양식이에요. 이거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출력해서 옆에다 놓고 참고해서 쓰세요. 작년 양식지로 만든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 공고 나오기 전에 제가 만든 거라. 네, 여기다가 제가 표시할 부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해라. 여기 표시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 작년에도 본문 8페이지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아이템으로 써라. 그 다음에 여기 예산 꼭 7천만 원으로 쓰지 말고 1억으로 써라. 그 다음에 여기에 링캔버스에 있는 내용을 쓰는데 이렇게 써라. 차별성, 타사 대비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이제 요것만 달랑 쓰지 마시고 글씨도 좀 넣으시고 국내 목표 시장 그래서 주절주절 쓰시고 이런 표 하나 딱 정리 차원에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 3개, 4개. 직관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했죠.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면 손으로 그린 스케치라도 내놔야 한다. 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범한 거 말고 예쁘게 눈에 잘 띄게 공을 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라, 스토리텔링 추가해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기존 제품의 문제점 쓰고, 당사 제품 개발 필요성 쓰시고, 개발 방안 사업명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50km 이상 수치가 들어갔죠. 구체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150km 이상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산업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의 충전 장치 개발. 네. 이게 과제명이거든요. 여기에 쓰는 과제명. 네. 이 과제명을 여기에 한 번 더 가져와서 써주시고, 어디까지 현재 구현이 됐는지, 제작 소요 기간이 얼마인지, 제작 방법은 자체로 할 건지 외주로 할 건지 추진 일정 기재해라. 올해 양식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가 좀 다르네요. 작년 양식이랑 좀 다르네요. 그죠? 양식은 실현 가능성에 똑같네. 똑같네요. 네. 해놓은 말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작년 양식에 쓰지 마세요. 똑같다 할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변경된 게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올해 사업계획서는 올해 양식에다 쓰셔서 되셔야 된다. 그다음에 성장 전략 볼게요. 이렇게 쓰시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쓰시고, 고객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통합 관리 지침 세부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라고 했는데 정부 청창산 요거죠. 요거에 있는 그대로 쓰세요. 요거대로. 요거 외에는 별로 쓰실 게 없을 거예요. 주 1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여기에서 다 쓸 수 있게. 그리고 현물, 대표님의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여기 현금에서 까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대용자금 현물이 2,800만 원, 대용자금 현금이 1,400만 원,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1억. 그럼 이 1,428만, 여러분 통장에 넣은 1,428만 원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어디에 쓰일 거다.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내수 시장 확보 방안, 그래서 주 소비자층 써주시고, 주 타겟 시장, 진출 시기,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의 실적을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 그간의 실적 써주시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주 소비자층, 주 타겟, 진출 시기,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을 여기가 써주시고, 그간의 실적을 글로벌 진출 실적에 써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은 우리 회사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우리 회사에 무역학과가 있어, 아니면 우리 회사에 수출 유 경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특허가 있고 국제 인증 건수가 있고 해외 기업이랑 MOU 체결한 게 있다, 이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수출 분야의 핵심 인력, 물론 뭐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뭐 그 영어 문서 작성에 능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 인원 써주시고,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쓰세요. 이건 뭐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있는 걸 쓰는 거니까 예비 창업자는 여기 쓸 거 없고요. 대신에 밑에다가 향후 이러이러한 인력이 합류할 예정임, 창업 정부 지원 과제 선정 시 이러이러한 인력 합류 예정,
아니면 합류 확정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쓰시면 이쪽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수 얻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 팀 구성. 일단 대표자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 소명하셔야 돼요. 가능한 모든 사소한 것까지 본인을 어필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득,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쓰셔도 돼요.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갖다 쓰시고, 고용 계획, 현재 재직인원 있으면 당연히 쓰시고, 고용 계획만 있어도 쓰시고, 직원 쓰시고, 인력 계획 쓰시고, 업무 파트너. 여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난 삼성전자에 납품할 거다. 뭐는 아니면 뭐 SSG 몰에 납품할 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써주시고, MOU 체결한 거 있으면 넣어주시고, 여기도 공란으로 두지 말라고 그랬죠. 하다못해 세콤이라도 적으라.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구글 서치 하시면 다 나온다고. 적어드릴게요. 구글 검색 후 보완할.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네, 이거 이 중에 파란색은 몰라도 빨간색은 무조건 쓰세요. 네. 어느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적어도 2개 이상 적으시고, 성과 공유제 이렇게 적으시고, 공정경제 지역 특화 아이디어가 올해 빠졌나 보네요. 그죠? 볼까요? 그죠? 네, 공정경제가 빠졌어요. 지역 특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래서 작년 양식지에서 공정경제가 빠졌어요. 거봐요. 제가 매년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달라. 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한 번도 동일한 적은 없었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증빙. 기창업 증빙 서류, 증빙 자료, 사업자 등록증, 법인상,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제가 발급하는데 10일 걸린다고, 최대 10일 걸린다고 빨리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이 강의 끝나고 바로바로 하세요. 네, 강의 신청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근데 지금 신청한 지 4월 만에 받으신 대표님도 계세요. 예, 거긴 담당 공무원이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신 거죠. 근데 과거 창업 이력이 있거나 이런 좀 복잡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열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제출 서류에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증빙 자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셔서 스캔하셔서 또는 사진 찍어서 요 안에 붙여넣기. 그래서 페이지 수 늘려가면서 계속 붙여넣기. 요 페이지가 한 세 페이지, 4페이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증빙 서류가 있는데 가점 심사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가점 사항 있잖아요. 특허 얼마, 뭐 여성기업 얼마, 뭐 그런 거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 그거 말고 그 나는 기술도 있긴 있는데 좀 변변치 않고 그래서 이거라도 받아왔어요 라고 하면서 구매 의향서라도 넣으세요. 구매 의향서.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내가 이 회사의 솔루션을 구매하겠음, 아니면 이 플랫폼에 입주하겠음, 아니면 내가 이 상품을 사겠음 이라는 구매 의향서라도 받아오세요. 아니면 사업 참여 의향서. 이런 거 받아오시면 가점이 달라요. 어디에서 달라질까요? 예, 시장성, 성장성, 타당성에서 이쪽에서 어디였어?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이쪽에서 가점을 받으신다고요. 이 사람은 이미 가상의 매출이 잡혔네. 우리가 돈 줘서 개발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거네. 이미 살 사람을 다 확보해 왔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쪽에 그 공문에 나와 있는 증빙 서류는 당연히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추가 페이지를 막 20페이지, 30페이지 하셔도 좋으니까 구매 의향서, 증빙 자료 다 넣으세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한 20장 얻어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조회 동의서 여기다 이제 동의함에다 까만 네모 바꿔주시고, 까만 네모 다 바꿔주시고, 끝에다가 이름 사인 하시고 이쪽에 작성해 주시면 사업계획서 작성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네요. 자,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이에요. 지금 하신 게.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여기 청창사 신청 매뉴얼이 나왔어요. 어느 전산에 접속해서 어디에서 뭘 눌러서 접속해라 나와 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아니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증빙자료가 완성이 되면 K-스타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가셔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공고 신청 화면으로 가시고 사업 신청 클릭, 여기서 클릭,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고 기업 정보 넣으시고, 이거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 그 표 보고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되죠. 신청자 정보 갱신,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 기존에 등록되어 있으면 갱신하시고 아니면 신규 등록하시고, 옛날에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거 있으면 여기다 쓰시고, 그다음에 과제 정보 아이템 입력하시고, 과제 내용, 창업 동기 및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체크 하세요. 어디서 접했냐 그러면 인터넷 뭐 SNS 마케팅, SNS 이런 데서 접했다. 그다음에 입소형이냐 준입소형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청창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창업 과정을 진행하고 거기서 직원 뽑아서 그쪽을 사업자 주소로 낼 것이냐, 아니면 준입소형, 나는 이미 매장이 있어서 회사에다가 할 건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출근하겠다, 이런 준입소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최종 선정하면 요거 변경 불가능하다는 거 유의하시고, 입소형은 주 5회, 준입소형은 주 1회 출근이다. 그다음에 모집 분야. 특성화 분야 신청하시면 본교 안산 특성화 분야를 선택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의 뭐 기타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고르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난주 강의 때 설명드린 거. 그래서 본교 경기 북부 서울은 특성화 분야와 특성화 분야 이외의 분야, 이거는 모집 인원의 20%밖에 할당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데다 하시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 특성화 분야에 넣으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본교 쪽에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설마 있겠죠. 그래서 특성화 분야나 그 특성화 분야로 넣으시고 특성화 분야 이외의 분야는 넣지 마세요, 제발. 네. 경쟁률도 치열하고 너무나 뛰어난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역 특화는 또 이쪽으로 넣으시고. 예, 서울 경기는 지역 특화를 인구수에 비해서 좀 덜 뽑는데 그 이유가 특성화에서 이렇게 많이 뽑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점 있으면 온라인에다 입력하시고 가점 사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 등록하시고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사업비 내역을 우리 사업비 서류 안에 있는 사업비 내역을 여기에 똑같이 동일하게 입력하시고, 7천만 원 쓰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정부지원금 7천만 원 쓰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해라? 네, 1억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업비 분담 내역
현물 20%, 현금 10% 적어주시고 그 사업비 각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고 각각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신청 확인 해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까지 보셔야 돼요. 업로드만 하고 접수 완료 못 내셔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진행 상태가 작성 중. 그리고 접수증 박스 비활성화 상태라면 최종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유의. 네, 이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하소연해도 소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관할 권역별로 연락처. 네. 일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저희 그 팀장들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 여기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교. 아니 운영 기관에다가. 여기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작년에는 맞고 올해는 틀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전화하세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 1억일 때 현금, 현물, 총사업비 이렇게 써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다 나와 있어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 방법까지 봤네요. 신청 매뉴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창업의 기준. 창업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빨간색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라. 창업자를 보는 기준. 그다음에 가점 챙기기.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뭐 경진대회 수상자, 사회적 경제기업. 그다음에 소셜 벤처, 청년 인턴, 근로자 미래성과 공유제, 스톡옵션 이익 공유. 그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1점. 제가 이거 무조건 없어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점이 몇 개인가? 2점이잖아요. 단 예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가점 챙기기 체크해 보셨고 특성화 분야 및 우선 선발 분야. 그래서 안산, 서울, 대전, 경기 북부의 특성화 분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선 선발 분야. 우선 선발 분야가 그냥 지역 특화가 우선 선발 분야고요. 이것도 아니면 그냥 별장 도루묵이에요. 그다음에 현물 계상 인건비 지원한도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요.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10년 이상 된 사람은 330만 원씩 인건비 계상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뭐 870만 원씩 받아. 그래도 기준 보수는 330만 원이에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330만 원. 그래서 1호면 내가 1호면 330, 내가 2호에 해당하면 275, 3호에 해당하면 220, 4호에 해당하면 195만 원만 인건비 계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졸자는 7년 이상, 전문 대졸자는 4년 이상, 대졸자는 2년 이상. 3호가 되려면 고졸자는 5년 이상, 전문 대졸 2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없어도 된다. 그럼 3호.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준은 여기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경력에 따른 인건비 곱하기 참여 기간 곱하기 2배. 이 금액 곱하기 2배를 참여율만큼 보실 수 있어요. 참여율 50%다. 그러면 나는 회사 일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거죠. 참여율 100%다. 그러면 난 여기에 진짜 다 몰빵했다. 이게 참여율 100%. 근데 보통 대표님들이 몰빵했다 하더라도 참여율 한 70% 쓰세요. 왜냐하면 이 과제랑 상관없는 일도 있거든요.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총탄사 업무 플로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총사업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1억을 70%로 나눠서 1억 4,285만 원을 써라. 민간부담금 사입하러
4,280만 원, 민간 현금 1,428만 원, 민간 현물 2,857만 원을 써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 예, 금액하고 똑같죠.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00원 단위 절사니까 1,000원 단위 밑에는 버려서 버림으로 쓰시면 됩니다. 사각객서 작성 요령. 아이템 선정. 정부 정책에 맞게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맞춰서 특허까지 내면 더 좋아. 근데 왜 특허를 안 하세요? 특허 출원하세요. 등록 특허 없다 좌절하지 마시고 출원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기결승전으로 하셔라. 쉽고 간결하게 해라. 스토리텔링 넣어라. 대의 명분 강조해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기다. 수출에 효과적이다. 이런 걸 다 피력하세요. 고용이 촉진된다. 그 다음에 기는 이거예요. 사업의 배경. 뭐뭐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점 제시죠. 결.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 거고 그거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입 대체 효과, 원감 절감 효과, 수출 신장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이게 결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승. 우리 기술은 우수해. 이런 근거로. 우리의 특징과 장점은 이러이러하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점. 이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래서 세부 마일스톤별로 분해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기결승전. 네, 요거 아까 했던 거.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일이 아니고 배운 내용이에요. 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링캔버스 아주 유용한 툴이죠. 링캔버스 내용 채우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항목 거의 다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파악하고 링캔버스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Q&A, 질문과 답변 쓰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마이크 켜서 문의해 주세요. 쿤스트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팀 구성 시 현재 재직 인원은 없지만 추가 고용 계획 부분을 잘 쓰면 감점이 덜할까요? 네, 예비 창업자 분들 또는 혼자서 1인 기업으로 일단 스타트했다가 하려는 사람들은 고용 계획에다 꼭 인원을 써주셔야 돼요. 예, 적어도 2명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타겟 해외 관련으로 써도 될까요? 이게 뭔 소리죠? 지역 타겟 해외 관련? 이거 다시 한번 풀어서 질문해 주세요. 지역 타겟 해외 관련으로 써도 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해외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소린가? 됩니다, 그거. 네. 더 좋아요. 네. 정은경 대표님, 셀프 특허 출원 다시 보기 어떻게 보나요? 아, 대표님은 2기로 늦게 들어오셨죠? 대표님 이메일, Gmail, 대표님 Gmail 링크로 강의 링크 보내드릴게요. 셀프 특허 출원, 그거 다시 보기 링크 보내드릴게요. 멘티 2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 못 보셨을 테니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오늘 강의가 이제 더 이상 해외 수출할 계획이면 지역 타겟을 자기가 선택한 지역으로 써야 하는지. 네, 자기가 선택한 지역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중국이라고 하지 마시고
중국의 충칭 지역이다. 중국의 상하이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외로 쓰셔야 됩니다. 네. 예창팩 공고 2월에 나오죠. 네, 2월에 나올 거라고 통합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창팩 서류 청창사랑 비슷한데 생긴 건 다르게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한데 생긴 건 다르게 생겼어요. 또 질문 있으신 대표님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사학객서 잘 작성하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